였습니다. 소비세가 인상되면 소비가 위축되면서 일본 내수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일본은 큰 위기는 모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비세 인상과 동시에 시행한 포인트 환원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용카드나 전자적 지급수단 등 이른바 무연금 결제를 하는 경우 지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생활 필수품 등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율도 시행했습니다. 외식이나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 전기 구독신문 등에 8%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유아 교육과 보육 무상화와 연금 수령액이 적은 노인에게 연간 최대 6만엔, 우리 돈으로 66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에 대한 보험료도 경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내년 6월 일본 도쿄올림픽 직전에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포인트 환원 등의 경기 부양책이 도쿄올림픽을 앞둔 2020년 6월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기 부양책이 끝나기도 하지만 이 시점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본 다이아 종합연구소 고바야시는 미중 무역 분쟁은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 인상이 일단 연기돼 수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고는 해도 세계적인 재고 순환이 얽혀 있어 생산 조정은 계속된다고 지적하며 경기 저점은 내년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경기 부양책이 끝나는 지점과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드러나는 지점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도쿄올림픽은 전 세계의 잔치가 되어야 하겠지만 일본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본 재무성이 지난 21일 내놓은 9월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19년 회계연도 상반기 기준 무역 수지는 8,480억엔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컸습니다. 일본이 반기 기준으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4,028억엔, 약 4조 3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5.9%나 줄었습니다. 일본은 9월에 한국과의 교역에서 1,514억엔의 흑자를 올렸지만 흑자폭은 작년 동기 25.5% 급감했습니다. 지난 9월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은 불매운동이 한국에서 본격화한 8월과 비교해 2배 규모로 커진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일본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이낙연 총리와의 만남에서도 당장 관계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일본 불매운동을 꾸준히 하며 특히 일본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일본 여행 보이콧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베 정권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 도쿄올림픽에 가는 전 세계인들은 일본 국민들이 아베 귀환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베 정부의 초조함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뜬금없이 한국 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이례적으로 먼저 밝히면서 그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심도 있게 조율 중이라고 반응하고 있어 아베 총리의 발표에는 명백히 조급함이 묻어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13일 일본 언론과 재계 인사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모인 가운데 개최된 내외 정세 조사회 강연에서 갑자기 24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많은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진지하게 조율 중인 것은 팩트로 판단되어 그러나 그동안 숱한 한국의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던 일본이 먼저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데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은 외교 당국 간의 줄다리기, 심리 싸움이 가장 치열한 사안이어서 실무진 사이에서 조율이 먼저 끝나고 양국이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는 항상 미확정 상태로 보도가 됩니다. 그만큼 변수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엠바고가 걸리는 사안인 것인데요. 우리 청와대 측의 입장을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회담 일정이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했던 상황이었죠. 아베 총리가 이렇게 마치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처럼 먼저 언급한 것 분명 조급함이 묻어나는 겁니다. 지금 일본 내부에서 벚꽃 스캔들 터졌고 일본 정부 관료들의 각종 비리 스캔들로 지지율이 속절없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 성과가 기대될 수 있는 외교 분야로 여론에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최근 많은 언론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베 정부의 지지율은 적게는 5%포인트, 최근 지지통신의 지지율 조사에서는 8%포인트까지 사실상 폭락을 했는데요. 이 과거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특혜 매각했다는 의혹, 그 과정에서 재무성이 결제 문서를 수정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지적으로 국회가 발칵 뒤집혔었던 작년 3월 9.4%포인트 하락한 것에 이어서 21개월 만에 지지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 최장기 재임 기록을 경신하는 등 장기 집권하는 가운데 긴장감을 상실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느슨해졌다는 답변이 아베 내각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이유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베의 장기 집권, 그 도덕성에 대해서 대대적인 문제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항상 안보의 아베, 외교의 아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왔던 아베 정부는 외교마저 제대로 못한다는 평가를 받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와의 미일 무역 협상 역시 자국 내에서는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죠. 실질적으로 일본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완벽하게 미국에게 퍼주는 형태의 협상이었는데요. 미 농산물의 대거 수입, 시장 개방을 약속한 대신 일본이 원해왔던 자동차 관세 폐지는 미국이 절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 일본의 의도대로 협상이 흘러갈지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인의 여행 불매 운동이 엄청나게 확산되면서 일본 정부는 최근에 스시마시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을 결정했죠. 한국인 여행객이 급감한 스시마시는 실제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스시마시는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90%에 육박한다고 하죠. 추경 편성을 통해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 여행객 확보를 추진하고 일본인 국내 여행객들을 늘릴 계획으로 보이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대략 30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현지에서 아베 내각의 외교 정책에 대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추후 선거 그리고 개헌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들이죠. 지금 한일 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악평까지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여기서 대화의 진전이 있다면 극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물론 당장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이 본질적인 문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 부분에서 양국의 전격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물론 매우 낮겠죠. 이 문제는 향후 많은 시간 동안 서로 고민하고 소통해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 다만 아베 총리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주장해왔던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한국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거나 혹은 한일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등의 일정 성과가 있었다는 최소한의 주장은 자국 내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베가 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아베의 의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 그것에 매우 강조한 것에서도 표출이 되는데요. 그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강조를 했어요. 내년 봄에 추진 중인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 이것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특히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2분 넘게 언급을 해서 한국에 대한 얘기보다 훨씬 오래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보다 중국 쪽에서 성과를 내세울 만한 가능성이 크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겠죠. 일본 쌀의 중국 수출 확대나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 관광 증가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 관광 증가 물론 이건 사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 관광객들의 일본 방문 급감 이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판단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보다는 단기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기 쉬운 안건들인 만큼 아베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아베 정부는 점점 커지는 내부의 불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외교적으로는 충분히 잘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멘션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이전과 다르게 좀 확연한 온도차가 있다는 것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최근 발언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일 무역 당국의 대화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다시 완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거론했습니다. 일본 NHK의 보도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에 미흡한 점이 해소가 된다면 이 수출 규제 사안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16일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되었던 관련 정책 대화가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한국 정부가 꺼냈던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조건부 유예, 그것에 대응해 일본이 정책 대화 재개에 합의해가는 모양새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본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한국의 수출 관리, 인력도 부족하고 체제도 부족하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이 말도 안 되는 표면적인 변명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 물자관리 인력을 56명에서 내년 7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이 이 부분에서 꼬투리를 잡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결국 일본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 정부 이 말 그대로 대혼란인데요. 아베 총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말과 아소다로 부총리가 하는 말이 또 달라요. 일본 이 넘버원 넘버2가 하는 말이 다릅니다. 아소다로 부총리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이 이뤄질 경우에는 금융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면서 여전히 강경한 노선을 타고 있지만, 아베 총리와 위에서 언급드린 일본 경제 산업성 이들의 멘션은 분명 유화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으로 그 공을 일본 측에 넘겼고, 일본은 이에 대해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또 천운이 따르는 것은 때마침 일본 내부에서 벚꽃 스캔들이라는 대형 스캔들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아베가 정치적으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스캔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은 외교를 잘한다, 주변국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분명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인식을 일본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정상회담, 추후 실무진 협의를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보고 그 결과를 놓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분명 일본 측의 태도는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분명 그 주도권, 그 판은 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